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네, 가짜 특종이 판치는 언론 환경에서 진짜 특종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보는 월요일 특종의 진수 시간입니다. 사실 하루 이틀 지적된 문제는 아닙니다. 종합편성 채널, 이른바 종편의 보도 선정성, 이게 도를 좀 지나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은 줄곧 있어 왔습니다. 지난주 종편을 보면 이른바 유병헌 씨 장남이죠. 대균 씨 검거 상황을 놓고 식성 특종 경쟁, 또 유병헌 팬티 보도 이런 것까지 나왔습니다. 입에 언급하는 것 자체가 이 보도 가치가 있는지 또 이걸 비판하는 것 자체가 또 의미가 있는 일인지 의문이 드는 그런 사항들인데요. 어쨌든 종편의 이런 선정적인 보도의 문제점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스의 김한 편집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뼈 없는 치킨 보도까지는 봤습니다. 동아일보였던가요? 단독 보도라고 해서. 네. 대균 씨가. 단독 보도로 나왔고, 여러 군데 보도가 됐죠. 예. 용인의 그 오피스텔에 있으면서 뼈 없는 치킨을 시켜 먹었다. 단독 보도다. 이 뉴스까지는 봤는데, 말씀드린 대로 유병헌 전 세무그룹 회장 사망, 또 그 유병헌 씨 장남인 대균 씨 검거 이후 종편 보도의 선정성, 여러 번 얘기가 됐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좀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볼까요? 네.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얘기가 됐던 게 지금 말씀하신 이제 소심한 목소리로 치킨 시켰다고 해서 채널 A가 단독 보도를 한 보도였는데요. 예. 그 이후에 다음 날 TV조선이 사실은 유대균 씨가 배달 음식을 안 좋아하고 해산물을 좋아한다. 이걸 또 단독 보도로 냈었습니다. 예. 이른바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유대균 식성 단독 특종 대결이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TV조선에서 이제 유병헌 씨, 이제 국가수가 유병헌 씨의 변사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면서 약간 어떤 여러 가지 정황적인 증거들을 제시를 했는데요. 예. 그거를 놓고 이제 TV조선이 제 기억에 그날 거의 한 반나절 정도 그 보도를 한 것 같은데, 계속 반복을 한 것 같은데, 속옷 브랜드까지 공개를 하면서 유병헌 씨가 10만원대 스위스 Z사의 속옷을 입는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스튜디오에서 어떤 화면까지 띄워놓고 아주 집중 분석을 하는 이런 형태의 보도까지 지금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 속옷을 10만원짜리 입으면 그게 무슨 이 사건이나 세월호 사고와 연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 부분인데요. 유대균 씨가 검거되면서부터 사실 이게 약간 한참 본질에서 벗어난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수경 씨를 사법당 경찰이 적극적으로 노출을 하면서 사실 이제 유대균 씨와 박수경 씨가 무슨 특별한 어떤 관계가 있는 것처럼 예. 이런 형태의 어떤 사람 인식과 상상을 심어주기 시작하고 이것을 종편이 적극적으로 떠들기 시작하면서 사실 이 사건의 이제 본질은 사라지고 격가지들만 남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한 20여일째 계속되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 상황에서 하다가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굉장히 선정적인 방식의 보도나 아이템들이 어느 정도 시청률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종편이 거의 끝까지 가는 이런 형태의 태도를 선보이고 있고, 그게 말씀하신 대로 유대균 씨의 식성이라든지 유병헌 씨의 팬티라든지 이런 것에 집착하는 이런 형태의 굉장히 이제 외설적인 보도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예. 사실 이런 보도 안 보면 그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문제점은 결국 누군가는 이런 보도를 또 보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문제인데요. 종편 채널들이 지난주에 시청률이 5%를 돌파한 채널이 두 군데나 나왔습니다. 예. MBC 뉴스데스크의 시청률이 6.3% 정도 나왔었는데요. 나온 날, 채널 A가 5.04%, TV조선이 4.127%가 나왔습니다. 채널 A와 TV조선 쪽에서는 굉장히 고무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형 사건 국면에서 시청자들이 갈수록 종편 보도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이런 설명까지 내놨는데요. 예. 사실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이 상황을 놓고 보면 종편의 어떤 선정적인 보도들이 언론을 전반적으로 좀 하향화시키면서 먹히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도 어쨌든 좀 얌전하고 이런 뉴스보다는 이제 종편의 어떤 이런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보도들에 점점 길들여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종편이 기본적으로 지상파 바로 뒷번호에 배정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특혜를 통해서 황금 채널을 유지해가고 있는데 또 의무재전송이 되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종편의 어떤 이런 자극적인 보도들의 영향력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점심시간이나 이런데 뭐 주변에 가보면 그 식당이나 이런 곳에 그 종편 채널 계속 틀어놓고 네. 뭐 식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음성까지는 들을 수 없으니까 자막을 통해서 주로 뉴스를 이렇게 수용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종편이 굉장히 좀 일상화되고 그 일상화되는데 지금 종편의 대부분의 콘텐츠들이 스튜디오에 나와서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토크를 하는 혹은 기자들이 나와서 약간 심층적인 뭐 어떤 보도를 전하는 이런 형태의 프로그램밖에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들의 어떤 질적인 수준이라는 것이 한국 사회 저널리즘을 논하기도 사실 부끄러운 정도 수준이다. 그래서 뭐 일부 언론에서는 포르노다 이런 표현도 쓰고 있는데요. 예. 그것이 어떤 개선점을 찾지 못하고 지금 이런 유대균 씨 사건이나 이렇게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서 굉장히 선정적인 형태로 사건을 대포장하는 이런 형태의 보도들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 문제입니다. 예. 우리 사회가 좀 유난히 다른 매체들의 보도에 대해서는 좀 관대한 편 아니겠습니까? 뭐 미디어 비평이라든가 이런 코너가 있기는 하지만은 사실 네. 좀 뭐 동업자 의식이랄까요? 이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는데요. 하지만 종편의 보도에 대해서는 언론들도 좀 선긋기에 나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종편의 이른바 이제 그 얘기한 치킨 보도나 뭐 그 팬티 보도가 나온 이후에 여러 언론들이 종편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JTBC를 소유하고 있는 중앙일보 같은 경우도 그 양선희 논설위원의 칼럼을 통해서 좀 언론부터 정신을 차려야 한다. 이런 칼럼을 썼는데요. 예. 멀리 갈 것도 없이 요즘 일부 종편의 뉴스 프로그램만 살짝 보자. 뉴스는 유대균과 박수경이 덮었다. 그들은 전문성이 아닌 추측, 팩트가 아닌 상상에 근거한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수다로 요즘 애들 말로 입을 털기에 바쁘다. 명예훼손과 성희롱의 경계를 넘나든 건 말할 나위도 없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뭐 국민일보에도 이제 그 기자가 쓴 기명 칼럼으로 종편의 보도 형태가 비판이 됐고요. 뭐 SBS 기자도 그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서 회사 블로그를 통해서 종편의 보도를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다른 언론들이 보기에도 종편이 그 심각한 문제라는 거지요. 그런데 종편은 사실 이런 비판에 뭐 탄생할 때부터 여러 가지 비판들이 제기됐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있고 이런 이제 언론의 선긋기가 나온 이후에도 사실 계속적으로 그 비슷한 스탠스의 보도들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 종편 내부에서는 이런 뭐 자성의 목소리라든가 이런 거 없습니까? 외부적으로 노출되는 거는 아직 뭐 외부적으로 어떤 자성의 목소리가 노출되거나 이런 건 없고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취재를 하면서 여러 기자들하고 접촉을 해보면 상당한 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이런 판단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종편의 뉴스 제작 시스템이라는 것이 뭐 전문화된 기자들만 취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VJ들이 화면을 담아오기도 하고 그거를 이제 스튜디오에서 틀면서 아까 표현을 빌자면 이제 그 패널들이 떠드는 상황에서 이제 어떤 문제적인 발언들이 나온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물론 이제 그거에 대한 뭐 기획 제작은 물론 당연히 보도국이나 편집국 책임이겠지만 사실 이제 점점 더 선정적인 거 점점 더 센 거를 통해서 시청률을 끌어올리는 방식으로만 이제 방송이 경주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사실 자성의 목소리나 이런 것들이 나오기는 굉장히 좀 힘들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 아무래도 종편의 어떤 노동조합이라든가, 물론 지금 그 종편을 만들고 있는 뭐 조선, 중앙, 동아, 뭐 매경까지 포함해서 그동안 뭐 노조의 활동이 좀 눈에 띄었던 건 아니지만은 네. 이런 조직 같은 것, 또 뭐 기자들 사이에 어떤 기자협회라든가 이런 활동이 좀 미미한 상황이죠. 네, 거의 뭐 없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보수 언론, 한국 사회에서 가장 보수적인 언론들이 모두 방송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종편사들의 모회사라고 할 수 있는 신문사들도 사실 뭐 노조나 내부의 어떤 그 모니터링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뭐 외부에 드러나거나 아니면 그 편집 방향이나 기사에 대해서 뭐 어떤 그 수용이 있거나 교류가 있거나 이런 상황이 전혀 아닌 상태에서 방송이 된 거고요. 예. 다만 이제 종편은 방송이기 때문에
그 시청자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행정적으로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번에 여야간에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지금도 종편 내 시청자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그런 그 단위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고 종편 보도에 대해서 스스로 어떤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결과들을 얘기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노출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사실 이제 종편이 너무한다, 종편은 원래 이렇다, 종편이 보도는 뭐 늘 그러려니 해야 된다, 뭐 이런 평가를 넘어서 종편이 어쨌든 공적인 것들을 활용하고 있고 공적 영역에 들어와 있는 방송이라는 점에서 좀 더 적극적인 개입의 필요성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서 말씀드린 뭐 시청자위원회라든지 아니면 그 옴부즈먼 프로그램들이 그 사각지대 편성이 돼 있긴 하지만 편성이 돼 있는 곳들도 있거든요. 예. 진짜 그런 부분들에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한다든지 해서 종편 보도 자체가 지금 워낙에 나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조금이라도 좀 개선하려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예. 이 종편의 최근 보도 태도에 대해서 탐해체 비판이 좀 있었다 이런 설명해 주셨는데 네. 이후에 종편이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물론 달라진 건 없는 것 같고요. 그 팬티 보도 이후가 그 이후에 나왔으니까요. 예. 그 언론들이 이제 뭐 7월 30일, 7월 29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대균 씨 검거 상황과 박수영 씨의 관계 뭐 이런 거를 놓고 이제 많이 이렇게까지 보도하는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내놨는데 그 조TV 조선이 앞서 말씀드린 이제 그 10만 원짜리 속옷을 입었다라는 보도를 내놓은 게 7월 31일 메인 뉴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언론이 어떤 얘기를 하건 말건 사실 이제 종편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종편의 문제는 워낙에 보도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보도를 해서 이 보도가 약간의 낚시성 방향을 일으킬 수 있겠다 싶으면 그 얘기를 그 후에 보도 프로그램에서 주구장창 해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유병헌 씨 TV 속옷 보도 같은 경우도 거의 뭐 제가 종편을 보면 한 반나절 정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뭐 이런 상황들이 도대체 뭔가 싶을 정도로 뭐 지상파에 비해서 영역은 떨어진다고 말할 수 있지만 뭐 종편의 이런 이제 행태가 어떤 이제 그 세월호 사건을 방향을 돌리려고 하는 이제 박근혜 정권의 이해관계가 정확히 좀 맞아떨어지는 측면들이 있다 이런 평가를 낼 수 있을 텐데요. 그 세월호 참사의 본질과 관련이 없는 가십들을 놓고 선정적인 보도를 통해서 이목을 끌고 그 이목이 어떤 방식, 좋은 이목이든 나쁜 이목이든 상관없이 그것을 이제 시청률이 나오면 우리는 존재감이 생긴다. 이런 방식의 사고가 있는 한, 예. 이런 형태의 보도는 계속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많이 듭니다. 예. 특별히 그 유병헌 씨 뭐 사체 발견 이후에 브리핑 과정이라든가 또 장남 대균 씨 검거 이후에 브리핑 과정에서 종편의 이런 보도 행태를 당국이 좀 쉽게 말해서 좀 부추긴 측면 이런 것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일정 정도 유도를 했다라고 보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처럼 유대균 씨를 검거할 때 사실 박수영 씨의 신원이 노출되거나 이럴 필요가 사실 없는 상황이었고 그 자체가 이제 본질이 아니고 격가지인데 그 부분에서 이제 언론이 수사당국이 굉장히 많이 이제 소스를 제공을 했거든요. 그러면서부터 사실 이제 종편의 이런 보도 행태가 불이 붙기 시작한 건데 예. 수사당국이 왜 그런 식으로 그거를 했느냐라고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세월호 사건의 본질과는 상관없는 어떤 이제 그 격가지들을 적극적으로 부각시키면서 가십들을 통해서 좀 이 어떤 자신들의 무능이나 오늘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중적인 시민적인 분노를 좀 유도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거기에 종편이 적극적으로 좀 복무를 하면서 상황이 종편이 좀 한국 사회 뽀르노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정도까지 예. 자칫 지나간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입니다. 예. 사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뭐 KBS 또 MBC에 많은 기자들이 자성의 목소리 냈고요. 본인들 스스로 뭐 기레기 중에 기레기다 이런 선명도 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네. 이후의 과정에서 뭐 KBS 사장과 보도국장이 모두 바뀌는 그런 결과도 있었고요. 하지만 뭐 여타 여론들 여전히 기레기다 이런 평가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MBC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여전히 또 MBC 뉴스도 그 문제적인 보도들이 여러 차례 이제 리포트가 됐고요. 그 세월호 참사 이후에 이제 언론이 과연 기자는 무엇을 기록하고 어떤 것을 보도해야 하는 것인가 이런 좀 근본적인 질문에서 한국 언론이 내놓을 만한 답이 마땅치가 않다 이런 상황이 드러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유대균 씨라든지 뭐 유병헌 씨의 검거를 통해서 무엇을 밝혀낼 수 있을지 여부가
텐데요. 예. 사상 최대 규모의 수사 인력이 그들을 쫓아온 이유가 뭐냐. 결국 그들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해소될 수 있고, 사건의 어느 지점에 해결될 수 있을지의 여부가 중요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유병헌 씨는 변사체로 발견되고, 유대균 씨는 검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전혀 성립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면, 얼마 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과연 이제, 수사당국도 헛개비를 쫓아온 것이고, 언론도 헛개비를 쫓아온 것이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뉴스 가치라는 것이 편집국마다 판단이 엇갈릴 수 있겠지만, 질문을 바꿔보면 이제 사실 드러나는데요. 용의자가 주로 무엇을 먹었는지에 대한 정보가 어느 정도 보도 가치를 과연 갖는가. 예를 들면 먹은 음식이 그의 도주를 설명할 수 있는가, 혹은 그가 먹은 음식을 통해서 해소되는 어떤 의문이 있는 것인가. 사실 아무런 연관성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본질이 아니고 가십이고 격가지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예.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의 보도가 다 보도를 덮어버렸기 때문에 날초적인 어떤 그런 정보에 계속적으로 노출을 시키고 그거로 계속 신경을 자극하고 이런 식의 보도를 하는 동안 유병헌 씨가 죽고 유대균 씨가 검거가 됐는데 왜 세월호 사건은 아직도 그대로인가. 좀 이런 좀 부분에 언론이 관심과 어떤 그걸 당연히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혹시 유대균 씨가 뭘 먹었는지가 국민의 알 권리다 이렇게 주장하는 종편 기자는 없습니까? 보도 자체를 하는 것 자체가 국민의 알 권리라고 생각하고 보도를 하는 거겠죠. 예. 근데 한국 사회에서 언젠가부터 이제 국민의 알 권리라는 게 언론사의 굉장히 궁색한 변명처럼 이제 돼서 좀 안타까울 지경인데요. 국민의 알 권리라는 것이 당연히 존재하는데 그 알 권리가 언론에게 모든 것을 보도해도 된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좀 적절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세월호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청문회 일정, 특히 증인 선정 놓고 여러 공방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특별히 여권에서 JTBC 손석희 사장이 나와야 된다. 네. 이런 주장 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언론계에서는 어떻게 좀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보도 책임자나 이런 부분들이 국회에 불려가서 보도 경위를 설명하고 보도의 소스들을 밝히고 이런 것들이 적절한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 이제 좀 중론인데요. 예. 네, 예전에 이제 종편이나 방송사의 간부들을 부를 때도 그런 논란들이 있었는데 경우에 따라 다르긴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보도와 직접 당사자들을 불러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판단들이 많이 있고요. 다만 이제 방송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공적 체계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방송이 무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불러야 한다면 보도 부분이 아닌 곳에서 상황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 방송에 이제 경영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 예. 이런 것들이 비교적 이제 합리적인 판단일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제 손석희 씨의 경우에 사장이면서 동시에 앵커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서 어떤 해법이 나와야 되는 것인지 그거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한 대목일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보도 단순 앵커거나 이러면 사실 그 위에 경영자들이나 책임자들이 나오면 될 텐데 손석희 사장의 경우에 사장이면서 또 앵커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 만약에 불러야 한다면 기본적으로 또 지금 MBC 같은 경우에 국정조사 자체를 원천 거부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당의 요구대로 JTBC를 부르는 것이 적절하냐 이런 판단도 할 수 있을 텐데요. 예.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이 청문회 증인 채택 공방에 관련해서 JTBC의 입장이 나온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 특별한 그거는 여야 간의 공방 차원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여당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부르는 입장은 강하지만 사실 JTBC만 부른다는 것도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른 종편에 문제적 보도들도 많았는데 예를 들면 야당이 부르자고 하는 방송사를 하나 부르고 우리도 JTBC를 부르자 이런 새누리당의 태도는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금 야당이 증인을 요구하고 있는 방송사들은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공영방송이라는 것은 어떤 공적인 영역에서 충분히 어떤 그런 것들을 논할 수 있는, 국정감사도 받고 이러지 않습니까? 예. 근데 JTBC는 어쨌든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자체가 좀 약간 정치적인 공세 측면이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예. 이 JTBC와 비교해서요, 지난 주말이었죠. 야당 국조특위 위원들이 이제 MBC를 방문해서 현장 조사하려고 했는데, 현장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당시 MBC는 와도 우리는
안에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런 입장 밝혔었는데요. 네, 뭐 국회의원 5명이 현장에 나갔는데 국조특위위원장인 심재철 위원장의 사인이 된 서류를 들고 MBC 상암동 이제 신사옥에 갔는데 경위들에 막혀서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고 1시간 정도 그 건물 앞에 앉아 있다가 왔거든요. 예. 근데 저는 MBC의 태도, 이런 적반하장의 태도도 사실 완전히 이제 뭐 국회를 거의 뭐 그 야당 의원들의 표현을 따르면 능욕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예. 그 국조특위위원장의 사인이 된 문서를 갖고 지금 국조특위 기간에 그 여야 의원들이 뭐 국정원도 가서 조사를 하고 현장 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기관들에서 현장 조사를 했는데 MBC는 이제 그걸 원천 거부했고 이 자리에서 이제 야당 의원들이 그러면 이제 민원실이나 로비에 들어가서 우리가 온 경위를 설명하고 뭐 요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예. MBC가 이제 그마저도 거부를 했거든요. 결국은 연좌 농성까지 했더라고요. 네, 그 앞에서 이제 1시간 정도 그 있다가 결국에는 MBC가 요지부동의 태도를 보여서 돌아왔는데 예. 사실 MBC가 이렇게 어떤 사회적인 소통을 하지 않고 예. 이런 자기 자신의 어떤 이런 북선적인 모습을 보이고 심지어 그거를 국회도 무시하는 이런 형태를 보이는 거에 대해서 좀 진지하고 좀 위중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예. 시청자들이 또 뭔가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디어스의 김한 편집장이었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